자, 봅시다. 한번 쭉 읽어보면은 정부는 이것을 위해 이것에 고려해서 이거를 수행한다. 뭐 정책 수단을 가지고 내가 정책을 하고 싶어. 사실 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수단이겠다. 즉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정책을 하고 싶은데 정책을 잘 이루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책 수단을 쓰겠지. 사실 이게 이상한 내용은 아니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넘기면 됩니다. 즉 납득하면 돼요. 여기 있는 경우에도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특성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내가 특성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넘기는 게 아니라 얘가 왜 강제적인지, 얘는 왜 직접적인지, 얘는 왜 자동적이고, 얘는 왜 가시적인지 납득을 하고 나중에 문제에서 어차피 물어볼 거야. 그때 와서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서 지금 달달달달 외워야지 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닌 게, 지금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사실 난 지금 모르겠어. 지금 1문에서 정보를 우다다다다다 하고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 지금 나한테 어떠한 명확한 독해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세부 정보들이 나열되는 거는 일단 체크만 해놓을게. 뒤에서 쓰이면은 그때 와서 확인해 보는 거고, 지금은 납득만 하고 오케이, 이거를 나중에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그때 가서 확인하겠다 라는 생각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1문 안에 다 읽었어. 정책 수단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싶어. 그리고 수단에는 뭐 여러 특성들이 있대. 어쩌라고. 아직 글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겠어. 좀 더 읽어보자. 정책 수단 선택한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전상 알려보자. 슬슬 뭔가 글이 바뀌고 있지.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이거 뭐야? 뭐뭐에 대한 뭐뭐니까 외국 통화 한 단위에 대한 우리나라 통화가 얼마만큼 필요한지가 환율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외국 통화가 1달러 있을 때 우리 통화를 1,500원 줘야 돼. 1,600원 줘야 돼. 그러면은 점점 더 많아질수록 환율도 올라가는 건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외국 통화 한 단위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우리나라 돈을 줘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내려가는 거지.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내려갔다고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어쨌든 얘네들은 장기적으로는 뭐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 되겠지.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즉, 잠깐만,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환율은 장기적과 단기적으로는 느낌이 달라. 장기적으로는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두 나라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단기적으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네. 좀 더 읽어봅시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가 무슨 말이야? 위에 있는 이와 괴리된 상황 말하는 거지. 즉 원래는 그러니까 정해진 B가 있고 그 B를 따라가야 돼. 그지? 왜냐면 그래야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 지문은 그걸 보고 우리한테 괴리되었다 말하고 있거든. 그럼 괴리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해를 해봐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좋다고 가정하자. 그럼 환율은 점점 높아져야겠지. 왜냐면 미국의 돈이 더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나라 돈보다.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확 하고 내려가. 혹은 올라가는 건 예상했어. 근데 갑자기 10,000원? 20,000원? 뭐야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뒤에서 읽어보면은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빡빡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부르는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슈팅한다고. 그러니까 애가 빡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얼마만큼? 오버하게. 즉 괴리되는데 그 괴리의 정도가 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오버슈팅이라고 부른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 우리 지금 뭐 읽고 있어? 잡아야 돼. 단기적으로 환율이 괴리되어 움직이는 걸 읽고 있거든 지금 계속해서. 그치? 그럼 사실은 여기에서 글을 좀 잘 읽는 친구들은 감이 와. 이 지문 나한테 환율이 단기적으로 괴리되어 움직이는 상황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정책 수단이라는 해결책을 사용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겠나? 글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봐봐. 이런 오버슈팅, 이게 단기적으로 환율이 괴리된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게 경직성 혹은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이 된대요.
경직성은 말 그대로 그냥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은 물가가 경직된 정도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1번 아니면 2번에 의해 가지고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건데 이 오버슈팅이 하나의 문제점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궁예지를 좀 개세게 하면은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현상을 살펴보자고. 그러면은 정책 수단이 있을 것이고 그럼 환율과 관련된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 싶겠네. 그럼 어떻게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룰까를 읽어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으면 베스트긴 한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글이 어떤 내용을 지금 포커스로 두고 있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글은 지금 우리한테 뭐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버슈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오버슈팅은 원인이 뭐래? 물가 경직성 혹은 불안 심리래.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하고 싶어. 그럼 해결할 거면 뭘 건드려야겠어? 이거나 이거를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읽어보자.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라는 말에 지금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여기에 말리면 망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니야.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본다라는 말이 위에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주세요라는 하나의 근거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교수님들이 그냥 약간 너희들 뭐 이 정도는 알지 우리가 그냥 선 넘어볼게 하고 그냥 막 한 건데 이런 건 좀 치우고 이거는 연결이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되는 포괄적이거나 보편적인 내용에 담고 있는 문장의 경우에는 그게 맞아. 근데 이 문장은 그냥 한번 선 세게 넘으신 거야. 치우고 지금 우리 뭐 읽어야 돼? 이거를 읽어야 우리가 지금 정책 목표가 뭐겠어? 단기적으로 환율이 결의되었으니까 이거를 바꾸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문제점과 해결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읽어야 된다고. 읽어봅시다. 어쨌든 경제 충격 발생하면은 흡수를 하겠지. 뭐 그래요.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뭐뭐로 인해 가지고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봐봐.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데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면 장기에는 신축적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위에 물가 경직성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단기에는 되게 경직적이라고 장기에는 잘 움직이겠지. 반면 환율은 단기적으로 변화한다고. 확 변화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 왜냐면 환율이 매일매일 변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막 먹는 컵라면 가격이 매일매일 변해?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물가 경직성에 의해 가지고 환율에 약간 오버슈팅이 발생한 건데 물가가 단기에는 경직적이네. 장기에는 얘랑 얘 둘 다 움직이는데 단기에는 얘만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겼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얘 뭐래?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고. 다시 조정 속도 차이 이거랑 아예 동치되는 다섯 음절의 말 뭐야? 물가 경직성이라고. 사실은 여기에서 이미 잡혔어야 돼. 그러니까 물가 경직성에 의해 가지고 오버슈팅이 발생하는데 물가가 단기에는 되게 경직적이래요. 그럼 환율이 얘도 단기 경직적이면은 이건 글이 되게 이상해. 맞잖아. 조정 속도가 서로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장기에는 뭐 구매력 평가설, 자국 물가 수준, 외국 물가 수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위에 있는 기초 경제 여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장기는 그렇게 되는데 단기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즉 괴리되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뭐 때문에? 둘이 속도가 달라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장기에서는 뭐 이거를 보고 균형 환율로 본대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추어진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된 환율들은 사실 이상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어. 유지되었어. 그럼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 올라가요. 통화량이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환율도 상승했지. 왜? 그만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내려갔으니까.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는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시 통화량이 증가했어. 근데 이 통화량이 물가랑 대비했을 때 그만큼 얼마나 많이 풀려 있나가 중요한 거 아니야. 즉 다시 100만 원이 풀려 있어 시중에. 근데 물가 하나 가격이 100만 원이야. 돈 얼마 없는 거지. 근데 100만 원이 시중에 10만 원 있는데 물가 하나 가격이 1,000원이야. 이러면 또 뭔가 돈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통화량하고 물가를 계속 건드리는 거야. 일단 뭐 그러다 칩시다. 그런데 단기에는, 즉 장기에는 얘랑 얘로 수렴한다고 딱히 뭐 변화가 뭘 안 생긴대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수렴을 하고 통화량이 변화하면은 물가도 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 통화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단기에는 조정 속도의 차이,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기와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즉 이와 괴리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즉 가령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약간 괴리했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물가는 경직적이야. 그럼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겠지. 즉 통화량을 물가가 나는 게 실질 통화량이야. 근데 사실 왜 이게 실질인지도 감은 오지. 왜? 통화량이 낮고, 아니 물가가 낮고 통화량이 높을수록 그만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맞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왜 하락해? 금리는 돈의 가치인데, 통화의 가치인데 통화가 그만큼 많이 풀렸으니까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약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되긴 해. 왜냐하면 이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 이 내용들이 그해 연도 6평에 나왔던 통화 정책에 다 있어요. 앵간한 내용들이. 뭐 금리라던가, 그리고 사실 금리에 관련된 금리, 뭐 이자율, 채권 이런 내용들은 다 여기 있어. 심지어 이 지문에서 통화량하고 금리의 관계를 넣어놨거든. 그럼 이제 수능 낼 때는 뭐 얘네들이 통화량이 많아지면 금리 내려간다는 컨셉을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아쉬운 일이죠. 어쨌든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즉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의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냥 우리 돈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이자를 받는 건데 이자를 안 준대. 뭐야, 너 돈 왜 넣어? 안 해 하면서 빼. 그럼 돈이 빠져.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는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내려갔거든. 근데 환율은 더 올라가. 무슨 말이야? 즉 자유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외국 돈 가치 다 빠져. 최악이지. 그러면은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 이게 무슨 말이야? 장기적으로 원래 일어나야 되는 통화 환율이 상승하거든.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통화량이 하나의 인과관계가 지금 있는 거거든. 통화량이 증가를 했어. 그럼 금리가 내려가겠지? 그럼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외국 돈 빠지겠지?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환경이 안 좋아지겠지? 이것 때문에 일이 난다고. 근데 통화량이 지금 왜 증가해? 단기니까. 얘네가 말하는 통화량은 지금 실질 통화량인데 물가가 경직적이라서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 경직성으로 인한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물가가 고정적인 게 왜 지금 통화량을 늘려주고 있냐고. 통화량을 물가로 나누는 게 실질 통화량인데, 물가가 안 바뀌고 통화량만 증가했으니까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 거야. 그럼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으니까 빠빠빠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 원래도 환율이 올라가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사고가 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오버슈팅인 거라고. 즉 추가적으로 지금 빡빡하고 뭐가 올라가잖아. 그것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오버하게 슈팅한다고. 변할 수 있는데 물가 때문에 환율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그래가지고 빵 하고 사고 난 거야. 하지만 특히 물가 경쟁이 클수록 더 크게 발생하겠죠. 근데 되게 직관적이잖아. 물론 장기로 가면은 물가가 결국 올라가가지고 실질 통화량이 정상화가 돼가지고 다시 자금이 돌아오고 기초하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뭐야?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물가가 지금 빨리 올라와가지고 통화량 올라오는 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줘서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단기 환율이 기초 경제학관과 괴리되어 하거나, 이게 뭐야? 위에서 오버슈팅이지. 오케이.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한다. 사실은 이 글이 구조적으로 보면 되게 잘 쓰인 글인데, 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이 글은 거의 끝났네라는 느낌이 들어. 왜?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잡고 있었던 게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원리였고, 그럼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정책 수단과 오버슈팅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약간 이걸 해결을 할 것인가인데, 사실 이 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여기랑 여기는 내용이 약간 되게 쫀쫀하진 않아. 그냥 되게 약간 되게 당연한 내용들을 그냥 따따따따따 이렇게 그게 끝나거든.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그걸 알 순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글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버시팅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오케이. 이거를 완화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고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결책 들고 보니까 강제성이 낮은 사료. 드디어 나오는구나 젠장을. 강제성 제한하는 게 강제성인데 제한을 그럼 안 한다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강제성이 낮은 거구나. 뭐 그렇 뚜치 이상은 아니지.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환율 변동으로 세금 조절함으로써 뭐 어쩌라고. 뭐 이상한 말 아니야. 그냥 뭐 세금을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속 대체를 해주겠다. 이상한 말 아니죠. 이거에 대비를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한다, 보증을 제공을 한다. 높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예상했던 내용이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그리 밍밍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와 같이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가 뭐야? 장기적으로 일어났어야 되는 거. 그리고 사전적 쪽은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 뭐야? 여기 있는 애들. 즉 단기 급등을 하기 따른 위험으로부터 안정을 좀 도모하고 싶다. 그래서 이 글을 놓고 보면은 1문단에서 정책 수단이란 게 있고 우리는 잘 쓸 거야. 그리고 2문단에서 환율과 관련된 문제점을 알려보자. 3문단에서 왜 이게 발생할까? 이유도 알았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과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연결되어 가지고 약간 이제 도와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 완벽했다. 즉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실 되게 중요했던 지점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다른 말인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들과 그 구도를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다른 말들이 나와. 다르게 생긴 말들이. 그런데 그 다른 말들이 사실은 위에 있는 말로 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 지문은 사실 여기가 정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납득한 사람은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실질 통화량이 감소해가지고 한 게 문제네 하고 그냥 끝이야. 오버슈팅 지문은 정보라는 게 없어요. 미안한데 라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위클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될 경우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무슨 말이야 이게.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된대. 그럼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치. 실질 통화량 자체는 물가가 올라오니까 안 변하겠지. 그런데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환율은 외국 돈하고 우리 돈 갖고 비교를 해가지고 계산을 때리는 건데 우리나라 돈이 많아졌으면 당연히 외국 돈 환율이 올라가겠지. 뭐 이상한 말이네요 되게. 뭐 1번 선택은 답이었다. 2, 3, 4, 5 한번 읽어볼까? 2번 작겠지? 3번 맞지? 물가가 약간 경제적이니까 발생하겠지. 4번 단기에 말하는 거예요. 발생한 경우에 당연하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수록 오히려 생기는 건데 빨리 나갈수록 더 커지겠지. 클수록 길을겠지. 당연한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라는 말에서 실질적인 통화량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환율도 변하지 않겠네요 라고 말을 하면은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인 게 실질 통화량이 환율과 연관이 있는 말일까 지금? 다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에는 장기에서의 자국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 환율이 상승한다. 가 지원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모르면 그냥 보고 오면 돼. 이거는 뭐 약간 이해가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럼 평가원 지문에 뭐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의 낚시를 건 거야? 실질 통화량이 유지된다는 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같으니까 환율도 같겠네라는 약간 뉘앙스의 낚시를 유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확신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 내용 사실 잘 모르거든. 실질 통화량이라는 말이 오버슈팅 할 때 쓰인 건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지에 대해서는 약간 헷갈리는 거야. 사실은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환율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선지를 보고 야 그럼 네 말대로라면은 환율은 계속해서 안 변해야 되는 거네. 개소리하지 마 임마 하고 골라도 되는 건데 이거를 보고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일단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2, 3, 4, 5를 풀 때는 푼 근거가 뭐야? 내가 지문을 읽은 내용대로 푼 거지. 근데 1번 선지 만약에 맞다 했으면은 그 근거가 뭘까? 그냥 네가 실질 통화량 보고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안 변했으니까 장기 환율도 통화량 갖고 한 거잖아. 실질 통화량 안 변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라고 그냥 넘긴 거야. 그러니까 워딩에 낚여가지고 지문에 나온 내용이 아닌 너만의 사고를 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문에 읽은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내 감이랑 내가 선지를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낚시스러운 사고를 분리를 해야 된다고. 이거 분리를 되게 잘해야 국어가 잘해져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 내 주관이 빠지거든. 즉 되게 점점점 내 주관이 빠지고 지문에 근거한 내용으로 선지를 풀게 되거든. 그럼 일단은 이 선지는 여기 이 내용이 있었네. 아하, 액형 실수가 아니라 실질 통화량이라는 워딩을 보고 내가 낚여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워딩에 근거한 즉 선지를 보고 사고를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지문 내용 가서 보고 오라고. 오케이? 어휘는 이건 넘길게요. 28번 특성. 이거는 뭐 강제 직접 가시 뭐더라 자동이니까 그냥 읽고 풀면 되겠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 높지 않죠. 제한이 아니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거 예산 편성을 해야 가치성이 올라가겠지. 아닙니다. 신고한 포상금을 주는 거 가치성이 높지 않죠. 그냥 제한하는 게 아니니까. 4번 민간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니죠. 정부에서 직접 해야 높은 거지. 5번 답일 것 같은데. 5번 기존에 그냥 하던 거를 늘려가지고 그냥 짬 때리는 거 산도시 높네요. 다 5번 끝.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선생님 이거 안 떠올랐어요. 사실 안 떠올랐다고 말하면 할 말 없는데 안 떠올랐으면 뭐 하면 돼? 가서 보고 와. 가서 보고 오면 됩니다. 가서 보고 약간 이제 하고 하면 됩니다. 29번 이거에 대한 갑의 견해를 추론해 보시오. 갑은 이런 생각을 했다. 즉 불안 심리의 여파로 불안 심리 아까 우리가 읽은 지문에 있었는데 오버슈팅의 원인 아니야. 그치? 안전자산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 즉 A국에서 돈이 빠지는 거지. 오 쉣. 그럼 A에 있던 것들이 빡 B로 빠져. 그러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겠지. 이게 뭐야? 우리가 읽은 거 오버슈팅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럼 A국 상황은 이런데 B국에서는 해외적인 유입이 일어나니까 통화량이 증가했을 거고 그럼 시장 금리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이에 따라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말이 난 이해가 안 되면은 1806 통화정책 먼저 풀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지문 낸 사람들은 우리가 1806 통화정책하고 옛날에 있었던 1, 2학년 채권 지문 정도는 보고 왔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글을 쓰는 건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환율이 뭐지? 왜 금리가 이렇게 되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안 돼. 즉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다소 진정될 것이다. 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금리가 변동하는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환율 급등이 진정돼 버려. 무슨 말일까? 지금 환율이 팍 하고 올라갔거든. 돈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B국의 시장 금리가 어떻게 돼? 통화량이 증가해서 내려가겠지. 근데 금리가 내려갔다는 말은 B국의 돈이 내려갔다는 말이지. 그러면 B국의 화폐에 대한 A국의 교환 가치를 고려를 했을 때 B국의 가치가 내려갔으니까 완화가 되겠네. 그러니까 환율 급등이 진정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리고 환율 상승의 경우에는 뭐 수입과의 가격 상승은 초래되지만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그냥 냅둬라. 어차피 다 정상화 될 텐데 단기가 좀 힘든 거지 장기가 가면 문제 없으니까 정상화 될 것이다. 왜? 그게 맞는가는 몰라.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되는 건 뭐야? 얘의 견해를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무슨 견해야? 정상화가 될 거니까 내비둬라.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정상화가 될 거니까 내비둬라라는 말과 다른 말만 보면 되겠지. 1번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질 개소리하지 말고. 답이 1번이네요. 너무 쉽다. 시장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오버슈팅 정도가 감소하겠지. 환율 급등이 진정된다며. 뭐야 이거? 2번 2, 3, 4번 한번 볼까요 그래도? 2번 그냥 무조건 맞는 말. 3번 존나 맞는 말. 얘 견해잖아. 4번 맞아? 존나 맞아. 5번 존나 맞아. 그냥 존나 맞아. 뭐 사실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덤핑하고 반덤핑 관세 말하는 거긴 한데 그건 알 필요 없고 그냥 2, 3, 4, 5 그냥 존나 맞는 말. 1번 그냥 존나 틀린 말.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약간 오답이 나왔을까에 대한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유는 사실 모두가 알지. 글이 너무 길고 중요한 내용이 2, 3, 4에 몰려있는데 2, 3, 4에서 내가 지금 잡아야 되는 게 뭔지를 안 잡고 온 애들 있지. 물가 경직성이 오버슈팅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물가가 경직적인 거랑 오버슈팅이 무슨 상관이지? 그럼 우린 뭘 했어야 돼? 최소한 물가가 경직적인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잡았어야 돼. 그리고 그걸 잡았으면은 환율이 팍 하고 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겠지. 하나의 흐름고리들이 있으니까 연결고리를 잡아나가면서 잡았어야 돼. 그런 다음에 1문단과 5문단에 있는 약간 그런 서론과 결론에 있는 약간 좀 자투리 정보들은 그냥 넘기면 된다. 왜? 읽다 보면 느껴 오잖아. 이거는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넘기는 거에 가깝다. 31번. 그러니까 그런 약간 자투리형 정보들은 그냥 이럴 때 쓰는 거라고. 보험을 제공한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세율을 조정한다. 그럴 수 있겠지. 씨발 뭐야 이거. 해외 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예? 아니 씨발 미세 조정이라며. 우리나라 내에서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해외 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통제해가지고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고요? 근데 애초에 이게 됐으면은 미세 조정을 왜 하는 거죠? 존나 이상한 선지예요. 왜? 미세 조정이 뭘까? 우리나라 내에서 그냥 이런 것들을 살짝 완화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건데 완화도 대비도 아니야. 그냥 정상화를 바로 한번 빡 해버리겠다. 근데 이럴 거면은 1, 2, 4, 5를 왜 하나요? 4, 5도 그냥 미세 조정이라서 뭐 이 문제는 막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냥 3번이 나를 봐줘라고 약간 외치고 있어가지고 그냥 고르는 거에 가깝다. 30번 봅시다. 다음 그래프는 T점에서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기니디가 뭔데? 아하, 가에 기니디가 있구나. 그럼 봅시다. 기억이 실질 통화량, 이게 실질 통화량. 그럼 니은은 뭐겠어? 물가 아닐까? 시장 금리구나. 이런 젠장할. 시장 금리. 그리고 디귿이 뭐야? 환율이지. 그러면은 보면은 지금 통화량이 빡 하고 증가했어. 그럼 그때 감소하는 게 뭐야? B랑 C는 증가했거든. 근데 한 놈이 감소하지. 그럼 감소하는 게 뭘까?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실질 통화량이 그럼 안 증가할까? 물가가 경기 중인데 증가하겠지. 환율 안 증가하겠냐? 증가하겠지. 뭐가 감소하겠어? 금리가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니은이 무조건 A인 거야. 1번, 3번, 5번 지우고 답이 2번 아니면 4번. 와 좋다. 그래서 실질 통화량과 환율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요구하는 거야? 오버슈팅이 왜 발생했냐고. 환율은 장기로 가면은 정상화가 되는데 물가가 경직적이라 가지고 단기간에 빡 하고 튄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실질 통화량이 있을 것이고 환율이 있을 것인데 장기적으로 하면은 결국 물가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올라오겠지. 그러면은 실질 통화량도 증가하고 물가도 올라왔으니까 얘랑 얘를 나눈 수치는 살짝 정상화 되겠네. 그러면 정상화 된 놈 있고 정상화 안 된 놈 있지. 그럼 정상화 된 놈이 뭐야? 실질 통화량일 것이고 정상화 안 된 놈이 뭐야? 환율일 것이지. 답 4번 끝. 하고 골라낼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지문 가가지고 그냥 봐도 돼. 보면은 결국 나중 가면은 실질 통화량은 약간 유지되는데 환율은 증가한다고 그냥 끝나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내 말은.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가는 게 맞다니까. 그런데 실질 통화량은 증가했다가 돌아오니까 변화가 없는 거라고. 왜? 장기에는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기에는 얘랑 얘가 속도 차이가 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 문제 풀 때 뭐 이 갭보다 이 갭이 더 크니까 뭐 문제 풀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찍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요구하신 방향 같다. 즉 물가의 영향이 실질 통화량과 환율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지문의 내용을 보고 사고할 수 있다. 사실 뭐 아마 이 문제를 못 풀었더라면은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못 풀었겠죠.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뭐 27번 풀 때 물가 통화량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잠깐만 그러면은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은 그냥 최종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겠네? 뭐야 그럼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됐다며 그럼 환율이 왜 다시 내려와? 왜 다시 그대로 돌아와? 또 우리나라 돈이 많아졌는데 조까 환율은 B 끝 하고 골랐으면 베스트. 안 됐더라면은 다시 한번 약간 이제 지문에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장 이 말을 듣는 지금까지도 슈발 그래가지고 왜 안 변하지? 그러니까 왜 증가하지? 이 생각이 들면은 이 선지 하나 있으면 제대로 낚인 거니까 지문에서 여기 파트 내용 다시 읽어가지고 지문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구나라는 것까지만 잡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끝.